안영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영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식사하고 오셨다고요? 네, 좀 일찍 먹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일찍 드시면 그만큼 이 공복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밤에 일하다 보면 또 배고파가지고. 맞아요. 그 사실 일찍 먹으면은 네. 저녁에 공복했으면 살이 빠진 효과가 있어서. 네. 그걸 노리고 좀 하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네. 뭐 생각나면 또 닭발에 소주 한잔 하면. 그렇죠. 아니, 게다가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예. 이 뇌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게 법도 모르고 비읍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정말 당분이 땡겨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식이 당기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친구나 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조심할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가게 자체를 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사업을 넘겨준 사람, 즉 양도인이 그 뒤에 마음이 변해서 주변에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을 해서 서로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네. 비일비재한데요. 네. 최근 대법원 사례를 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안이 대전에 있는 그 건물이었죠. 그 여러 층 있는 건물 4층에서 병원을 네. 운영하고 있던 이분이 또 건물주였습니다. 아, 건물주. 건물주이자 전문의 A 씨가 있었는데요. 예. 이분이 한참 이래 그 운영을 잘 하다가 2014년경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좀 장애 후유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휴양이 필요했고 이제 믿을만한 후배 B 씨에게 병원 인수를 이제 제안했죠. 솔직히 이제 병원이란 건 또 아무나한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이 병원을 또 인수하려면 고민이 많이 됐는데 A 씨도 그때 선의로 건물주가 낸데 뭐 건물 문제 속썩을 일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장사도 잘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후배 B 의사는 네. 죄송합니다. 2026년에 권리금 2억 5천만 원 등 총 해산 4억 원 선배 의사인 A 씨에게 지급을 하고 일체를 양수받았죠. 그러니까 2016년에 2억 5천만 4억 원 거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 거네요. 예, 16년에 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양을 하던 선배 A 의사죠. 예. 그분의 건강이 다행히도 2018년에 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기서 이제 사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주부비한테 그래 이제 내한테 넘겨 다 하고 다시 다 하고 이랬던 거죠. 아니 이제 막 물 들어왔는데 한 그렇죠. 2년 정도 됐으면 이제 적응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좀 한참 벌 때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후배도 당연히 넘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금 대전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갑자기 그분이 건물주였는데 A 씨가 2021년 6월경에 건물 2층에 동일한 정형외과원을 개원해 버린 거죠. 아니 이거는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후배는 참 견디지 못해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아, 결국 그 건물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전을 한 거네요.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참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후배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등 경쟁업 쪽을 하지 않은 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A 선배 의사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A가 운영 중인 병원을 일단 폐업을 해라. 그 2층에 있는 거. 그리고 양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6년까지 대전에서는 경쟁병원을 차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권리금 2억 9천만 원, 매출 감소액 상목은 병원 이전 비용 및 위자료 등 합계 총 한 8억 8천만 원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간의 계약서 상에 뭐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는 병원을 향후 10년 개업하지 않는다든지 뭐 위반한다면 얼마를 배상하는 데 등의 금지 조항 뭐 배상 조항을 있었으면 좀 덜 할 텐데 이런 조항이 없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었죠. 지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선후배간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계약서를 사실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상법 41조 제1항에는 그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 사안에도 요거에 적용되는 나도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업 금지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적용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 계약에 묵시적으로 이런 경쟁업종 금지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요 두 가지가 논점이 돼서 다퉈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1심, 2심 뭐 이렇게 좀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참 분쟁이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제 병원 운영 자체는 종래 우리 판례도 그렇고 상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상행위가 아니면 당연히 좀 전 말씀드린 상법이 적용될 수 없겠죠. 그렇게 판단해서 영업 금지, 영업 폐지 주장을 기각했고요. 다만 묵시적 경업 금지 의무,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는 안 돼 있더라도 그런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다 인정해서 일부 인정해서 근데 경업 금지의 범위를 같은 건물로 제한하는 이제 판결을 내렸죠. 굉장히 협소하게 내렸는데요. 그래도 이걸로는 이제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소심 같죠. 그 2심 법원의 판단은 뭐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게 이제 상법 적용 여부를 두고 한 건데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의 행위 중 영성이 주된 동의로 작용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상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된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업소 양도인의 경업금지 41조 1항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병원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좀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판단한 게 만약에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은 성립한다. 둘 간에 그런 합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계약 체결 전후에 보낸 메시지나 권리금의 지급 구조, 임대차 계약 뭐 특성, 병원 운영을 완전히 넘겼다는 은행 등이 그런 점 보면 경쟁업체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해석될 수 있는 봐서 도의적인 차원 넘어서 계약성 의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게 또 이런 의무를 인정한 다음에 손해액을 이제 보면 좀 볼만한데요. 이게 사실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쫓겨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종료 당시에 적정 권리금을 2억 9,280만 원으로 인정했고 또 매출 손해도 일부 받아들여서 그 비슷한데 문 열어서 1억 한 3,949만 원 손해가 났고 또 뭐 정상금 이래저래 해서 5억 1,557만 원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난 거죠. 굉장히 이제 그 A 씨가 어쩌면 예상치 못하게 벌을 두드러 맞은 거죠. 후배는 그래도 좀 위안이 됐겠어요. 그래서 후배분은. 뭐 저는 그래 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재판부가 영업을 폐지하고 또 10년이 지난 2026년까지 대전에서 이제 정리하고 못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줬고 이게 대법원까지 또 상고가 됐는데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런 좀 사례를 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감이 오실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호영호재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는 분명히 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가게를 넘겨준다는 게 다 호영호재 아니면 친척이거나 굉장한 신뢰관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계약서를 안 쓰시거나 쓰셔도 형식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꼼꼼히 쓰시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 문제가 한번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법적 소용돌이에 밀려들게 됩니다. 그렇죠. 할 말 없어져요.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요. 일단은 계약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건데 물론 그거 적지 않더라도 법 조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게 양도일부터 10년간 이제 인접지에서 못하는데 예를 들면 안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동을 포함해서 인접시군이죠. 영주, 이성, 청송, 예천, 봉화, 영양에서는 동정 영업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좀 이게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의무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을 했어요. 그럼 손해를 입증하는 거를 그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일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네요. 영업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어요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 가게가 열고 우리 가게가 좀 못해진 건 맞는데 그게 영업을 좀 못해서 그런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맛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 원인이 너무 많을 수 있어서 그 원인이 저 사람이 여기서 개업해서 했다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은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한 시간은 어떻게 내냐고요. 그렇죠. 또 누가 뭐 평소에 소송 준비한다고 하루 좀 더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하실 때에
의무가 뭐다, 경업 금지 의무의 범위나 이런 걸 정확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의무를 어기면은 얼마를 배상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 위반하면 내가 입증할 필요 없이 딱 계약서에 따라서 1억이면 1억 5천만 원 딱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이걸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손해배상의 이예정이. 그렇죠. 손해배상의 예정. 아, 예정. 왜냐하면 손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증이 난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딱 둘이 합의해두면 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간명했을 때는 오히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할 때에 경업 금지 의무도 명시하는 것도 좋고 플러스해서 위반하면 얼마를 배상하기 때문에 명확히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걸 잘 모른다 하면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업 양도란 게 뭐 1, 200짜리가 아니고 수천, 수억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 조항을 쓰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서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굉장히 해야 되지. 어디 이제 뭐 검색창에서 보시고 이걸 다운받아서 하시면은 그게 당시엔 쌀 수 있어도 미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큰 법적 분쟁. 이번에도 뭐 3심까지 가거든요. 이런 거는 감정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네 믿었는데 왜 이러노 이래가지고 좋았어. 나는 니한테 돈은 못 준다. 변호사 없어. 이래가 막 3심까지 가거든요. 변호사비만 수천에서 많게는 억까지 깨진다. 성공보상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 비용 또 분쟁 돈도 도이지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맞아요. 서로 사람도 이제는 원수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변호사를 찾아서 영업 양도를 할 때는 하는 게 맞고요.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또 옆에 열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소송을 내어도 한 1년 넘게 걸리니까 그럼 이동안 의외입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대방의 영업을 이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한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안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 계약 조항에 반드시 이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을 이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업할 경우에도 가처분에 대해서 뭐 인정한 이런 조항을 넣어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변호사 상의해야 되는데 사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처분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업금지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서 손해배상의 예정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 난 그럴 일 없어 뭐 이런 생각하시다가 만약에 있다 그럼 그냥 차라리 저는 변호사님 찾아갈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수의 법적 문제가 모르는 사람 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어나거든요. 가계 양도의 경우에 특히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 시부터 쌍방이 충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면 뒤에 좀 자자분한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둘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돼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가게 작성하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가게 넘겨주고 보니 넘겨준 가게가 억수로 잘 돼 보면 좀 배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에 뭐 물어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쩌면은 권리금도 돌려줘야 되고 억대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할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 욕심대로 행동했다가는 좀 전 말씀드린 병원 양도 사례처럼 억대의 배상을 묻을 수 있다는 점도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